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료기관을 가고 가장 많이 입원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대한민국의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란 말이에요. 의사 수가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민 건강이 나빠져야 돼. 근데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병원 가기가 어려워야 돼. 건강 지표가 최상위권인 나라야. 진료 중에 벌어진 성추행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는 그냥 면허 정지가 취소시키는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료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미 형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가혹한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법이다. 이거는 악법이다. 그야말로 핫 이슈인데요.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달 전에 이제 우리 바른의료연구소라고 의료계에 굉장히 소중한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 의사수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있으니까 한번 심포지엄을 했었어요. 거기 나왔었던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이 명언을 남겼어요. 내가 지금도 많이 인용하는데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적지만 부족하지는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근거가 OECD 대비 1000명당 의사수가 적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의사수가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국민 건강이 나빠져야 돼. 근데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병원 가기가 어려워야 돼. 그런 팩트를 보잔 말이에요. 이것도 OECD 자료예요. 그 나라의 국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가장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인용을 해요. 첫 번째가 일반인들이 지금은 기대 수명이라 그래요. 태어났을 때 몇 살까지 살 것이냐. 두 번째가 태어난 신생아가 1년 이내에 1000명 중에 몇 명이 사망하는 영아 사망률이에요. 이게. 세 번째가 요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건데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는 건데 회피 가능 사망률은 뭘 얘기하냐면은 적절한 예방과 적절한 치료를 적절한 시점에 받았을 때 10만 명당 몇 명을 살릴 것이냐가 회피 가능 사망률이에요. 첫 번째 기대 수명. 대한민국 기대 수명 OECD의 최상위권이야. 깜짝 놀랄 정도. 특히나 여자는 일본 다음으로 최장수국이 대한민국. 이게 팩트야. 두 번째, 영아 사망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내 기억이 맞다 그러면은 OECD 평균의 영아 사망률이 평균이 1000명당 3.9명쯤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 2.4명인가 그래. 영아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야. 세 번째, 회피 가능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반 이상으로 좋다는 얘기는 회피 가능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 그러니까 건강 지표가 최상위권인 나라야. 두 번째,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지표가 있어요. 국민 1인당 의료기관을 몇 번 갔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첫 번째야. OECD 평균의 2.9배만큼 많이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국민 한 명이 입원한 기간이 며칠이나 되느냐. 일본 다음으로 긴 나라가 우리나라야. 의사가 부족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의료기관을 가고 가장 많이 입원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가 대한민국의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소아과 오픈런 있고 이러지 않느냐 물어본단 말이야. 응급실 뺑뺑이 있고. 좋아. 응급실 뺑뺑이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 아산병원이에요.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아산병원과 미국에서 가장 큰 존스 홉킨스 병원이 규모가 비슷한데 존스 홉킨스 병원은 아산병원보다 의사 숫자가 4배 정도가 많아.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진료 숫자는 우리 아산병원 훨씬 더 많아. 또 하나, 응급실에 오는 환자 숫자가 존스 홉킨스는 우리나라보다도 의사 인력이 4배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산병원의 한 6분의 1 정도인가? 내가 숫자는 정확지 않은데 분명히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아산병원이 많아. 일본에는 동경대학교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아산병원 환자의 10분의 1 정도야.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응급실에 오지 않은 환자 다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119 부르면 다 오는 거야. 얼마 전에 신문 기사 이런 게 났었어요. 뭐가 났냐. 영국의 사례인데 5살짜리 아기가 수업을 듣다가 학부형이 전화를 한 거야. 엄마한테 애가 상태가 안 좋다고. 얘는 이미 천식이 있어서 천식으로 중환자실에 5번 입원했던 애야. 그런데도 얘는 엄마가 얘를 어떻게 병원을 데리고 가냐면은 지정된 병원의 주치의한테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기사가 왜 됐냐면 이게 영국에서도 기사가 된 이유가 주치의한테 예약을 하고 갔는데 예약된 시간보다 7분이가 늦어가지고 진료를 못 봤어요. 그날. 그리고 그냥 밤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난 거야.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우리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이랬으면 1급 불러타고 그냥 아무 대학교나 갔어 이미 얘네는. 근데 얘네는 문화 자체가 자기가 지정돼 있는 병원에 소위 말하는 GP라고 말하는 일반의의 진료를 보고 나서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게 영국인 거야. 우리나라는 부산에서 아침에 일찍 서울에 올라와서 아산병원 들려서 서울대학병원 들려서 세 군데 진료를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니까 환자들이 무작정 큰 병원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이유가 지방에 있는 병원에 가나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나 돈 몇천 원이면 똑같은 가격으로 진료가 가능한데 환자가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아과 오픈런도 마찬가지예요. 소아과 오픈런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애를 빨리 진료를 보고 애는 유아원에 빨리 맡겨놓고 둘이 일보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 일찍까지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오픈런이 벌어지는 소아과 병원도 11시 이후부터 4시까지는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환자가 없고 4시 후에 다시 엄마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갖고 병원을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환자 분산의 문제인 거지 이게 의사가 부족해서 벌어진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의사 1인당 환자 보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소아과 의사는 어떻게 늘어나고 있다고. 일시적인 현상. 그러니까 하나의 단순한 문제를 보고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왜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환자를 보느냐. 영국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의사가 대학교 다닐 때 국비로 대학을 다녀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의사가 되고 나서도 우리나라처럼 뭐 자기 돈, 처갓집 돈 다 끌어다가 은행 빚내갖고 병원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은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하는 거야. 출근 시간 맞춰 출근하고 퇴근 시간 맞춰 퇴근하고 연가 다 쓰고 만 60세 되면은 연금 받고 그 병원에 적자가 하나 흑자가 하나가 따박따박 월급 나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내가 열심히 환자를 보지 않으면 병원에 직원도 월급도 못 주고 생활비 못 갖고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공무원과 빚 안고 있는 자영업자와를 비교를 해가지고 숫자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실제로 유럽에 있는 국가에 있는 그 의사단체 대표들은 정부한테 바라는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 의사선 늘려달라는 거야. 왜? 의사가 늘어나야 본인 일이 줄어든단 말이지. 거기는 그래서 의사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처럼. 그럼 방법은 있어. 앞으로 의과대학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국비로 의과대학 다니게 하고 인턴 레지던트 생활비 다 주고 나중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의료기관에 취직하도록 한다라고 단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기존의 의사들은 어떨 거냐? 본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돈 다 줘야지. 그러면 좋은 장 같은 거는 100억 받으면 할까? 예, 저는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현재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 의료기관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은 민간 의료기관이 되기까지 투자한 돈, 유명의 돈을 정말 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럽과 같은 사회보장 시스템은 못 간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민간 자영업자랑 공무원이랑 숫자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몰라요. 왜 모르냐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언론에서. 언론은 소위 말하는 그 곡학가세하는 그 학자 얘네들이랑 공범이라는 이유가 그래서 공범이라는 거야 이게. 공범이다. 오케이. 요즘 운전하기가 겁이 나요. 사고 날까봐. 의사 면허 취소법 때문에 그런데요. 이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우선 이거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우리 의사들도 흉악범이라든지 특히나 진료 중에 벌어진 성추행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는 그냥 면허 정지가 취소시키는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의료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이미 형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면허를 취소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살인, 강간 이런 건 다른 얘기죠. 그리고 살인, 강간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실형을 받아 10년, 20년 받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이미 인생을 종쳤다고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병원에 이제 40대 중반, 50대 한참 이제 수술 많이 하는 외과계 이제 그 교수가 낮에는 환자 보고 수술하고 밤에 응급 수술하고 진료실 남아가지고 연구 뭐 좀 하다가 잠깐 집에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는데 졸아가지고 교통사고 나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널목에서. 근데 어떻게 또 돌아가신 분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이야. 사형 약자란 말이야. 그 언론에서 막 대서특필할 거라고. 대학 교수, 의대 교수라는 사람이 말이야. 건널목 사고를 내갖고 그냥 사회적 약자를 죽였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법원에서 이 사람한테 이제 때릴 거란 말이에요. 뭐 실형을. 그럼 이 사람은 의사면허가 취소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 필수로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발적 사고 내지는 실수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까지 이미 형법으로 조치를 받았는데 또 거기다가 면허 취소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가혹한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된 법이다. 이거는 악법이다.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의사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언론한테 정확하게 말을 하고 헌법소원을 하든지 해서 이건 위헌소송을 하든지 해서 이건 되돌려 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이거. 동감입니다.